2000년 전의 터키. 의학이 발달했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의학의 신을 모신 신전. 질병을 신이 분노해서 내리는 벌이라고 생각했던 고대인들. 진료를 받은 대가로 신전에 제물을 바쳤습니다. 신의 손에서 의학을 빼내 인간의 학문으로 바꿔놓은 사람이 히포크라테스입니다. 프로메테우스 같은 히포크라테스의 의학은 히포크라테스 전집에 나타나 있습니다. 100여 권의 저서들에서 히포크라테스는 자연 치유력을 중요시했습니다. 고대 의사들은 환자들이 찾아오면 상처를 절개해 수술을 하거나 불로 지지고 피를 뽑는 등 공격적인 치료법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히포크라테스는 달랐습니다.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중요시했던 것입니다. 우리 몸 안에는 10명의 의사가 있으며 여러 치료법 중에서 가장 충격이 적은 치료법을 선택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히포크라테스가 사망한 후 몇 세기가 지나고 그의 추종자들이 히포크라테스의 가르침을 이어갔습니다. 그중 한 명이 검투사 주치였던 갈레노스입니다. 고대 로마시대 검투사들은 대부분 노예나 전투 포로들로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살아가는 검투사들을 갈레노스는 수술하고 치료했습니다. 해부학적 지식과 수술에 능한 갈레노스였지만 식생활이나 운동 등 환경적인 요인도 중요시했습니다. 그리고 히포크라테스의 믿음을 따라 충분히 시간을 들여 세심하게 환자를 살폈습니다. That you need to understand the whole of the body. That takes time. And that is one of the constraints that we have. If your doctor can only see you for 10 minutes, he or she cannot learn all about you. 자신의 의학적 지식을 모아 400여 권의 의학서를 남긴 갈레노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 치유력을 강조했습니다. 오늘날 의사를 칭하는 피지션은 자연을 뜻하는 피지스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갈레노스 시대의 의사란 자연을 잘 아는 사람, 인간의 생명력을 알고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돕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Disease was a huge factor in human affairs. Any society that was able to create traditions of healing that were actually effective had a tremendous demographic advantage over other societies that had less effective traditions of healing. 갈레노스가 살았던 시기, 고대 동양의 중국에서도 한 명의 의사가 활약했습니다. 중국 허난성 난양에 있는 의성사. 의학의 성인이라 불리는 장중경의 사당입니다. 후한 시대, 장중경에게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정치가들이 전쟁에 빠져 있었던 사이 전염병이 유행해서 백성들의 고통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장중경은 고통받는 백성을 구하기 위해 의학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장중경은 인술의 상징입니다. 의성사에는 평생을 치료에 전념한 인술의 행적이 벽화로 남아 있습니다. 전쟁으로 가난한 백성들이 고통받고 병으로 죽어가는 것을 차마 볼 수 없었던 장중경은 명의들을 찾아다니며 의술을 전수받고 의학에 집중했습니다. 관직에 있는 동안에도 관문을 나와 백성들을 돌봤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환자들이 점차로 늘어나 진료 공간이 부족해지자 별당으로 진료 공간을 옮겨 당이라고 불리는 마루에서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쌓은 임상 경험으로 상한잡병론이라는 의서를 남겼습니다. 당시의 의학은 불신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민중은 의학이 아닌 미신에 기댔습니다. 그 이유를 의사들이 건성으로 진료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장중경. 환자의 안색을 살핀 후 느낌을 묻고 맥을 짚어 병의 진행 상태까지 본 후에 신중하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장중경의 모습에 감동한 백성들은 의학의 성인, 의성이라 부르며 잊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병을 고치는 의사를 좌당이라 부르고 한약방 이름에 당을 붙이는 것도 장중경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장중경은 환자를 진단하고 병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책을 집필했습니다. 그 이름을 상한잡병론이라 붙였습니다. 상한잡병론에 세세하게 기록된 임상사례와 치료법, 약조제법은 장중경이 평생을 모은 의학의 지혜입니다. 동양 최초의 치료서이자 처방서인 상한잡병론은
병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병을 치료하는 책으로서 동양의학의 이론을 정립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张仲景在张仲景之前的话，中医学还没有形成一个完整的诊断治疗，把理论与诊断与治疗这样形成这样一个系统，只是在张仲景之后，通过张仲景这个《伤寒杂病论》形成这样一个理论体系了。 중국 허베이성 네이추현의 시골 마을. 옛 풍경이 남아있는 마을의 이름은 신두촌. 신의의 머리가 묻혀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 마을에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있습니다. No. 这还不能说，no. 민중을 돌본 명의에 관한 전설입니다. 전설의 무대는 회생교라는 오래된 돌다리. 아주 먼 옛날 다리 저편에 앉아 만두를 나눠주던 노인이 있었는데 병든 사람이 다리를 건너 만두를 먹고 오면 다시 살아난 것처럼 완치됐다고 합니다. 신의로 알려진 편작의 전설입니다. 이 마을에서 까치는 예사롭지 않은 새입니다. 편작이라는 이름이 까치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편작이 환상한 듯 까치의 안내를 받으며 향한 곳. 편작을 모신 사당 편작사입니다. 중국 역사서 사기에는 혼수 상태에 빠진 귀족에게 침만 놓아서 살려낸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훗날 편작의 제자들이 편작에게 물었습니다. 방약을 쓰지 않고 침을 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편작이 가르쳐준 답은 이랬습니다. 인간의 몸은 저마다 치유체계가 있기 때문에 자신은 침으로 치유체계를 작동시켰을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려낼 정도의 의술로 신의라 불리게 된 편작. 우리 몸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자연 치유력을 중요시했던 편작의 철학은 동양의학의 전통입니다. 그리고 이 전통은 환자를 이롭게 하기 위해 섭생법을 쓰겠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핵심과 맞닿습니다. The big advantage of some Oriental medical systems is that they are claiming to treat you as an individual rather than just somebody who has got something wrong with their knee or finger or their stomach. And that many people in the West feel that their whole condition is not easily being looked at by a doctor who's looking for something that they call physical.